2019년 좀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됐어요. 이 빛가람 혁신도시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좀 제대로 된 그런 도시로서 다시 더 성장하고 도약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 이야기도 다시 좀 꺼내서 아까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0년까지 이 사업을 다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갈등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때까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시가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좋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1단계 4개 공원, 2단계 6개 공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단 말이죠. 광주시가. 네. 근데 이제 2단계 6개 공원을 우선협상 대상자 1차 선정했다가 사업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니까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착수했고 네. 감사위원회 감사에 의해서 평가 점수나 이런 감점을 해야 될 부분들 감점이 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중앙공원 2지구 애초에 금호산업으로 결정되었던 곳이 호반산업으로 바뀌었고 네네. 점수가 뒤바뀌면서요. 네. 그리고 1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로 되었다가 도시공사가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되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었었죠. 네.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인데 공공기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도시공사가 사업에서 자진 철회를 하면서 실제 나머지 한양 2개만 응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1개 남은 한양이 결정된 자동적으로 돼버린 거죠. 네. 네. 지금 금호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네. 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결정된 상태에서 이제 네. 사업이 잘 진행돼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금호산업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커지는 상황이어서 광주시가 행정 절차 과정에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나 시민들이 이 과정이 정당했냐, 네. 시행정이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가 적법했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의혹 또 문제의식을 좀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소하고 실제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사업 기간에 좀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나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서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또 정확한 시행정이 제대로 살펴야 될 의무가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2019년에 또 그런 부분들 시행정이 좀 투명해지고요. 제대로 된 원칙에 맞는 시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게 광주형 일자리인데 작년에는 결국 실패를 했는데 지금 시장 이용섭 시장이 직접 참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 과연 올해는 유치할 수 있을까요? 유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치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 네.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광주시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정부가 좀 나서서 이 문제가 광주형 일자리가 단순히 광주의 현대차를 유치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시대의 노동 문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문제라고 본다면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광주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결국 광주시가 중심에서 풀려다가 작년에 또 실패했고요. 네.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와 이 광주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한종 전라남도 의회 부의장 그리고 김강남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과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2019년 광주시 의회 그리고 전라남도 의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김한종 전라남도 의회 부의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우리 전라남도 의회도 도민의 행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는 참된 일꾼 그런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의회는 도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뭘 바라고 있고 뭘 소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꼼꼼히 살펴서 의회를 강한 의회 또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치인들도 연예인들처럼 사랑받는 그런 이제 의원들이 되려고 정치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그런 우리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할을 충실하셔서 또 이 의원분들께서 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내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광주시 올해 또 계획, 의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김경란 의원 한 말씀해 주시죠. 광주시 광역시 의회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의원이 되었으니 주민들의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는 것은 1번이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산과 법률 조례 등의 권한이 지역으로 더 이양되는 과정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광역 정부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광역의회 의원들인 만큼 광주라고 하는 광주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영역에서 훨씬 더 권한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 커진 권한만큼 여러 가지 현안들 또 앞으로 과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야 갈 것인가 정책과 또 능력을 키우는데도 저희 광주시의회가 함께 노력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들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 행정과 또 시민들의 가교 역할도 또한 더 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소통하고 또 정책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들 제대로 좀 가져가고 또 제대로 견제하는 그런 의회를 통해서 2019년이 전라남도와 광주시 좀 더 멋진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의회 김한종 부의장 그리고 광주광역시 의회 김강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